여러분은 혹시 가족이 자신을 돈으로만 봤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아니, 있다는 게 아니라 제 인생 거의 대부분을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56살 이혼녀, 이름은 성미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혼자 자식들 앞에서 떳떳하게 살고 있지만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말도 못할 상처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돈 때문에 가족에게 버림받은 경험, 혹은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경험, 가족이 자신의 월급을 관리한다며 마음대로 써버린 경험. 혹시 이런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도 있었나요? 저는 이 모든 걸 겪었고 가장 힘들었던 건 그게 당연하다고 강요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겐 깨우침이 되길 바라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자주 싸우는 집에서 자랐어요. 아빠는 회사원으로 1년 12달을 열심히 일했지만 엄마는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투덜댔습니다. 특히 엄마는 카드 빚을 자꾸 쌓았어요. 그러면 아빠가 화내고 엄마는 울고 저랑 오빠는 밖으로 나가 놀곤 했죠. 여보, 이 카드 빚이 또 뭐야? 몇 번을 얘기해야 듣는 거야? 뭐 어때서요? 애들도 다 필요한 거고, 집도 유지해야 하고. 필요한 게 그렇게 많아? 다른 집들은 어떻게 사는데? 당신 월급으로는 딱 부족해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상관 마세요. 이런 싸움이 거의 매주였어요. 돈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항상 좋지 않았고, 저는 가능한 한 집에 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친구들 집에도 자주 들어갔고, 학교에도 일찍 가곤 했어요. 집이라는 게 안식처가 아니라 전쟁터처럼 느껴졌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일이에요. 오빠가 대학교에 들어가려고 입시를 준비했는데 엄마는 오빠 학원비가 많이 든다며 아빠에게 자꾸 돈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요? 저는 공부를 크게 잘하지도 못했고 성격도 소극적이었거든요. 엄마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라는 어차피 대학도 가기 힘들 것 같으니까 직업 학교를 가. 오빠가 대학 가면 충분해.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학교를 덜 중요하다고 여겨진 건 처음이었거든요. 물론 제 성적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노력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저를 처음부터 포기했던 거예요. 오빠를 위해서라면 학원비도 되고 과외비도 되고 심지어 대학 등록금까지 되겠다고 했지만 저에게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미라, 넌 직업학교 졸업하고 취직해서 돈 벌어. 오빠가 대학 다닐 때 집에 돈 좀 보태. 이 말은 제 어깨에 짐을 얹어놨어요. 겨우 17살 먹은 여자의 어깨에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직업학교에 들어갔고 졸업하자마자 은행에 취직했습니다. 당시로는 꽤 좋은 일자리였어요. 하지만 제가 받는 첫 월급은 전부 가정으로 들어갔어요. 미라, 내 월급이 우리 살림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아? 오빠 등록금도 내야 하고 집 유지비도 필요하고. 엄마의 그 말이 정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시만 해도 효도라는 개념이 강했거든요. 딸이 벌어서 엄마에게 주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졌고 저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착취였어요. 제 인생 계획도 없이 제 미래도 생각하지 않은 채 저는 그냥 돈 버는 기계가 되었거든요. 대학 다니는 오빠는 용돈도 받고 책값도 받고 심지어 방학 때 외국 여행까지 다녀왔는데 저는 매달 급여를 다 집에 바쳤어요. 옷도 새로 못 사고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가도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화장품 하나도 사기가 미안했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내가 쓸 돈이 있으면 집에 보내. 엄마가 관리해 줄 테니까. 24살 때 일이에요.
저는 더 이상 견디지 못했어요. 집을 나갔습니다. 자취방을 얻고 혼자 생활하기로 결정했죠. 엄마는 반대했어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미라, 넌 뭐 하는 짓이야? 집에 살면 돈도 아낄 수 있지. 왜 자꾸 나가려고만 해? 그 돈이 아깝지 않니? 엄마,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제 인생? 그런 말 하지 마. 부모가 날 낳아주고 키워줬잖아. 최소한 효도는 해야지. 넌 자꾸만 자기 것만 생각해. 하지만 저는 그때도 나갔어요. 그 자취방이 저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비록 좁고 허름한 방이었지만 그곳에서 저는 비로소 제 숨을 쉴 수 있었거든요. 엄마의 눈초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제 월급의 일부를 제 것으로 쓸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을 때 저는 남편을 만났어요. 지금의 전 남편이죠. 남편은 지금 생각해보면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직장도 괜찮았고 성격도 따뜻했고 저를 많이 챙겨줬거든요. 우리는 3년을 사귀다가 결혼했습니다. 미라, 앞으로 내가 챙겨줄 거야. 너는 편하게 생각해. 남편의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챙기겠다고 했거든요. 저는 남편을 믿고 결혼했어요. 결혼식도 올렸고 전셋집도 얻었고 남편이 다니던 회사 근처에서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엄마가 저희 집 문을 두드렸어요. 미라, 엄마야. 엄마, 어쩌다 왔어요? 뭐 이래, 흐뭇한데 넌 왜 그렇게 딱딱해? 남편한테도 지 엄마 정도는 와도 된다고 말했지? 엄마가 일주일을 묵고 갔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엄마는 저희 집 냉장고를 뒤졌고 남편이 산 음식들을 평가했고 저희 인테리어에 대해 한마디 할 것 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떠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라, 이제 넌 남편이 있으니까 돈은 넉넉한 거지. 엄마 집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고쳐야 하는데. 벌써 일어났나? 뭐, 보일러요? 그건 뭐야? 내가 벌어서 집에 보내면 되는 거지. 엄마가 고쳐주겠지. 그리고 오빠 둘째가 이번에 학원을 옮기려고 하는데. 엄마는 제가 이제 남편 돈이 있으니까 엄마 집도 지원하고 오빠네 교육비도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제가 이제 자동이체 기계가 된 듯 말이에요. 엄마, 저도 생활이 있는데요. 뭐가 생활이야? 넌 남편이 있잖아. 남편이 버는 돈도 있고. 일단 엄마 집 보일러는 꼭 고쳐줘. 여름이 다 가는데 겨울 생각도 해야 하지 않나? 저는 남편에게 엄마 집 보일러 수리비를 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흔쾌히 줬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엄마의 요청은 계속됐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라, 엄마 건강검진이 필요한데. 미라, 오빠가 자동차를 사야 하는데. 미라, 집 수리할 곳도 있고. 매번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저는 매번 남편에게 물었고 남편은 매번 줬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고마웠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느꼈어요. 내 엄마 때문에 남편이 자꾸만 돈을 써야 하는 게 미안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아. 장모님도 우리 집을 위해 하신 게 있으시잖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나 따뜻한 말이었는지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계속 엄마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집이 필요할 때도, 차가 필요할 때도, 자식이 필요할 때도 엄마는 저에게 요청했고, 저는 남편에게 물었고, 남편은 줬어요. 그렇게 5년이 흘렀을 때였어요. 저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저희 아들이 태어난 거죠. 저는 출산 후 정말 힘들었어요. 전몸살도 심했고, 수술로 인한 통증도 있었고,
밤새 울기만 하는 아이 때문에 정신없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엄마는 저를 돌보러 온 게 아니라, 미라, 이제 넌 아들까지 있으니까 더 편하겠네. 이번엔 아들 돈도 있을 거고. 엄마 말인데, 이제 너 아빠가 다리를 다쳤거든. 6개월은 일을 못할 것 같아. 너가 일단 좀 도와줄래? 저는 출산 후 7일째였어요. 아직 병원복을 입고 있을 때였습니다. 엄마는 제 상황을 묻지 않고 자신의 필요만 말했어요. 저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엄마, 저 지금 출산 후라서. 뭐? 출산? 그게 뭐 대수야? 여자는 다 출산해서 살아가는 건데. 너도 빨리 일어나서 일해야지. 아빠 다리도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엄마는 절대로 저를 자신의 딸로 보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엄마에게 저는 오직 돈이었어요. 생각해보니 그동안 엄마가 제 생일을 축하해 준 적도 거의 없었고, 제 일이 어떻게 되는지도 묻지 않았고, 제가 힘들어하는 게 보여도 챙기지 않았어요. 대신 엄마는 항상 자신이 필요한 게 뭔지만 말했어요. 남편은 엄마가 저를 그렇게 대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저에게 말했습니다. 얘기해 줄 게 있어. 그런데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 앉아 들어줄래? 뭐 그런 말을 왜 해요? 너 엄마가 우리한테 돈을 얼마나 달라고 했는지 다 기억해? 남편이 노트에 적은 숫자를 보여줬어요. 그동안 제 엄마에게 보낸 돈의 총액이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미라, 이건 널 책망하려고 한 게 아니야. 너는 효도한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너도 이제 엄마가 뭘 원하는지 알아야 해. 너 엄마는 너를 딸로 보지 않아. 그냥 돈 버는 기계로 봐. 저는 그때 처음 남편이 한 말에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사실을 인정해야 했어요. 엄마는 절대로 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저를 원한 건 오직 내 돈뿐이었어요. 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 이제 더 이상 엄마한테 돈을 안 보낼래. 남편은 제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달랐습니다. 며칠 후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그 전화에서 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라, 이번 달 돈은 왜 안 보냈어? 너 뭐 하는 짓이야? 넌 자꾸 나한테 배신만 해. 내가 어떻게 널 키웠는데?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전 이제 더 이상 돈을 보낼 수 없어요. 저도 제 가정을 챙겨야 하거든요. 뭐, 돈을 안 보낸다고? 이게 무슨 얘기야? 넌 누가 널 키웠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엄마가 저를 키워주신 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 이미 효도했어요. 그 이상은 안 돼요. 너 미쳤어? 내가 널 낳아줬잖아. 살인만 해줘도 내가 감사해야지, 무슨.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처음으로 엄마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 후 엄마에게서는 계속 전화와 문자가 왔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제 마음이 흔들릴까봐 말이에요. 남편은 저를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너는 충분히 했어. 이제는 너를 지키는 시간이야.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은 자신이 받은 상처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엄마는 저를 낳아줬다는 이유로 제 인생을 마음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제가 남편 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느낀 건 우리 가족이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다는 거였어요. 남편의 부모님은 저를 자신의 딸처럼 챙겨주셨고 그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저도 자연스럽게 돌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건 의무가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 행동이었어요. 다른 거였어요. 엄마처럼 압박하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흘러 아들이 5살이 될 때쯤
저는 엄마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어 보니 내 엄마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건 변명이 아니었고 이해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상의해서 엄마에게 조용히 연락을 했어요. 아주 오랜만에 말이에요. 엄마, 안녕하세요. 전화를 받은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미라, 넌 왜? 넌 정말 오래된 후에 나한테 전화하네. 네, 엄마. 아들이 키가 커서 외할머니 뵙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엄마는 울었어요. 전화 너머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라,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엄마의 사과가 뭔가 부족하다는 걸 말이에요. 엄마는 제가 돈을 안 보내서 미안한 것 같았어요. 제가 상처받았다는 건 잘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 왜 미안한데요? 미라, 엄마가 너한테 돈을 자꾸 달라고 했잖아. 그게 미안한 거야. 엄마, 그게 아니라. 엄마가 저를 돈으로만 본 게 그래서. 하지만 엄마는 이어 말했어요. 미라, 그렇다 해도 엄마가 널 낳아주고 키워줬잖아.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야. 넌 최소한 그 정도는 감사해야 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엄마, 제가 아들을 데리고 주말에 한번 뵐게요. 하지만 엄마, 저도 이제는 제 가정을 최우선으로 살아갈 거예요. 알겠어. 그래, 와봐. 엄마가 밥이라도 해서. 저는 주말에 아들을 데리고 엄마를 찾아갔어요. 엄마는 아들을 안아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만남은 어색했어요. 저와 엄마 사이에는 무언가 깨진 게 있었고, 그건 다시 붙지 않을 것 같았어요. 엄마는 여전히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라, 너 남편이 요즘 장사가 잘 된다던데? 우리 할아버지 생신이 다가오는데 축의금 좀 줄 수 있지? 엄마. 저는 더 이상 뭐라 할 말이 없었어요. 엄마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내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를 말이에요. 그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돌은 하겠지만 그 이상은 아니라는 거를 말이에요. 이후 몇 년이 흘렀고 저는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렸어요. 아들은 착하게 자랐고 남편은 여전히 저를 챙겨줬어요. 시부모님은 저에게 진정한 엄마 아빠가 되어주셨고 저는 그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일이 터졌어요. 제 오빠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고 거기서 엄마를 만났습니다. 미라, 너 왔구나. 너 형 좀 봐. 의사가 뭐라고 했는데 정확히 뭐예요? 엄마는 제게 의료비를 묻지 않았어요. 순수하게 오빠가 걱정되는 표정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엄마는 제가 싫어서 저를 그렇게 대한 게 아니라 단지 자신의 불안감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엄마, 저 여기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오빠 의료비를 냈어요. 남편과 상의 없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의무가 아니라 동정심이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이해했어요. 괜찮아. 형이 힘들 땐 당연히 도와줘야지. 다만 이 이상은 아니야. 알겠지? 고마워요, 남편. 오빠가 회복되는데 3개월이 걸렸어요. 그 기간 동안 저는 엄마가 병원을 다니도록 도와줬어요. 하지만 엄마가 제게 돈을 달라고 한 적은 없었어요. 오빠가 입원했을 동안만큼은
엄마도 내가 누군지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시간은 계속 흘렀고 저는 이제 50대가 되었어요. 올해 56살이 되었거든요. 아들은 대학생이 되었고 남편은 여전히 저를 소중히 여겼어요. 엄마는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고 저는 여전히 엄마가 필요할 때 돈을 도와줬어요. 하지만 그건 효도가 아니라 공존이 되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가 느낀 해방감이었어요. 더 이상 엄마에게 사랑받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였어요. 대신 제 가정과 제 인생에 더 집중했거든요. 하지만 작년 추석의 일이었어요. 제게 예상 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에게서였어요. 미라야. 엄마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라 있었어요. 약했어요. 엄마, 어떠셨어요? 미라, 엄마가 내게 한 말이 있어. 꼭 들어줄래?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엄마. 미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너무 많이 요구했어. 그리고 넌 날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엄마는 감사를 모르고 자꾸 더 달라고만 했어. 진짜 미안해. 저는 울음을 참으려고 했어요. 엄마, 미라, 너 남편한테도 미안해. 그리고 너 아들이 착하게 자란 건 넌 엄마로서 정말 잘했다는 뜻이야. 엄마는 널 제대로 키워주지 못했지만 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어. 정말 고마워, 미라. 저는 그때 울었어요. 그 말을 평생 기다렸거든요. 엄마의 진심 어린 사과 말이에요. 엄마, 저도 엄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엄마가 겪으신 어려움도 알아요. 고마워, 우리 미라. 정말 고마워. 그 통화가 엄마와 제가 한 가장 따뜻한 대화였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몇 달 후 엄마는 저를 불렀어요. 미라, 나 조금 있으면 봐. 뭘 하나 같이 해야 할 것 같아. 저는 엄마를 찾아갔어요. 그곳에는 오빠도 있었어요. 미라, 와줬구나. 엄마는 저와 오빠를 마주 앉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엄마가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어. 엄마가 죽고 나면 남은 돈이 조금 있을 거야. 그건 너희 둘이 똑같이 나눠 가져. 미라, 넌 지금까지 충분히 했어. 이제는 내가 벌어서 쓴 돈이 다 내 거야. 아무도 뭐라고 할 권리 없어. 알겠니?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엄마가 저를 딸처럼 본다고 느꼈어요. 오빠도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고마워요, 엄마. 미라, 넌 절대로 나쁜 딸이 아니야. 넌 굉장한 딸이야. 미안해, 우리 미라. 그 이후로 저와 엄마의 관계는 조금씩 나아졌어요.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엄마가 저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지난해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고 취업이 됐어요. 그 기념으로 저는 남편, 아들, 그리고 엄마와 함께 나들이를 갔어요. 처음이었어요. 엄마와 함께 남편을 편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는 게 말이에요. 자, 우리 미라 아들 취업 축하해. 엄마도 자랑스러워.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비로소 안심을 했어요. 내 엄마도 변할 수 있구나. 결코 늦지 않았구나 하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저처럼 가족한테 이용당했다고 느껴본 적 있나요? 혹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용하고 있다고 느껴본 적 있나요? 저는 두 가지 입장을 다 경험했어요. 처음에는 피해자였고, 나중에는 피해자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여기 제게 배운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사랑과 의무는 다르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고 키웠다고 해서 자식이 평생 그걸 갚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감사는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할 순 없어요. 둘째,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엄마가 가장 좋은 증거예요. 엄마가 평생 못할 것 같던 변화를 하셨거든요. 다만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셋째, 자신을 지키는 것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엄마에게 돈을 안 줌으로써 저를 지켰어요. 그게 엄마를 상처 줄 수도 있었지만 결국 그것이 엄마가 깨어나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제 저는 56살이 되었고 올해도 어김없이 엄마에게 추석에 인사를 드리러 갈 거예요. 여전히 완벽한 가족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는 감정이 없는 거래 관계는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제 이야기와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용기를 내주세요. 자신을 지키는 것도 사랑의 한 형태라는 걸 알아주세요. 부모님이 변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여러분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어떤 위치에 있든 지금이 바로 여러분이 변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제 엄마처럼 늦을 수도 있지만 결코 늦은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